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리하고 밀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야, 예쁘다. 앞에 보이는 요것은 보리입니다. 보리.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히 표가 납니다. 6개가 보이시나요? 이 보리는 우리가 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밀 비슷한 게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호밀이라고 해요. 아주 추워도 얘들은 잘 살 수 있어요. 추위에 견디는 힘이 호밀이 가장 좋습니다. 또 추운데 잘 적응하다 보니까 북유럽, 동유럽 혹은 러시아 이런 데서 호밀빵을 만들어서 많이 먹곤 합니다. 작물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요, 제가 8년 전만 해도 다녔던 직장이고요. 그래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하여 필드를 한번 찾았는데요. 찾은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리하고 밀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리와 밀을 보러 왔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요게 밀이죠. 이야, 예쁘다. 사실 이렇게 익어갈 때는 밀하고 보리가 뚜렷이 구분됩니다. 여기 밀이고요. 보리는 저쪽에 심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요것은 보리입니다. 보리. 요렇게 생겼어요. 네. 보리는 크게 두 줄 보리, 6줄 보리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두 줄 보리라는 것은 여기 달려있는 게 두 줄만 달려있다는 거고요. 6줄 보리는 6줄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6줄 보리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6개가 보이시나요? 6줄이 보이죠? 6줄 보리는 보통 우리가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줄 보리는 맥주 만드는 용도, 가공용이죠. 왜냐하면 여기 똑같은 면적에 여기에 6줄이 있는 거하고 2줄이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2줄이 있으면 이 알맹이가 그만큼 굵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굵은 알맹이를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보시다시피 이 6줄 보리, 이 보리는 우리가 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밀 비슷한 게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호밀이라고 해요. 호밀 엄청나게 좋네요.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고품질 사료 맹류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호밀을 시험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호밀의 특징은 일단 키가 크죠. 밀보다는 훨씬 크고요. 그리고 추위에 견디는 힘이 호밀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아주 추워도 얘들은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추운데 잘 적응하다 보니까 뭐 북유럽, 동유럽 혹은 러시아 이런 데서 이 호밀빵을 만들어서 많이 먹곤 합니다. 여기는 다시 밀 재배 포장인데요. 밀은 우리 밀은 뭐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죠. 과거의 통계에는 뭐 거의 99.9%가 수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밀 재배 면적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입 밀의 가격이 아주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밀과 가격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밀 재배 면적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밀 재배를 적극 장려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밀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밀도 이래 보면 아까 6조라 그랬는데요, 밀도 거의 6조입니다. 위에서 보면 6개가 달리는 거죠. 여기 평면에서 보면 여기에 3개,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3개 번갈아 가면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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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이게 6조, 6개, 이제 6조, 6개가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답네요. 밀 재배는 보통 10월 달에,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0월 21일이 적기고요. 그때 파종을 해서 그 다음 해를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 6월 6일쯤에 수확을 합니다. 우리가 24절기 중에 그 망종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때 한자 망자가 까락망자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밀이 이렇게 까락이 있잖아요. 밀과 보리는 이렇게 까락이 있는데, 그 까락이 있는 종자, 물론 벼도 까락이 좀 있죠. 원래 망종의 의미는 까락망자 종자 해가지고 까락 있는 종자를 파종을 한다. 그러니까 벼를 얘기하죠. 벼를 중심으로 보면 과거에 아마 24절기 중에 6월 6일 남부지방 기준이죠. 그때 아마 벼를 심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벼, 밀, 이모작 또는 벼, 보리, 이모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듯이 여기서 밀을 가을에 파종을 해서 여름 망종 때 6월 6일 날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벼를 그때 바로 심는 거죠. 그래서 망종이라는 절기가 상당히 농업에서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24절기는 보통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이게 24절기가 음력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우리 24절기는 농업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절기가 많고요. 양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망종은 항상 6월 6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밀을 수확하고 벼를 심는다. 까락이 있는 식량 작물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리하고 밀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싹이 올라올 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예, 정말 제가 봐도 참 신기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게 과거에 농업 관련 공무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죠. 이게 종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씨눈이 있죠. 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새싹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싹이 이렇게 나옵니다. 씨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문제는 뿌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뿌리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식물은요, 뿌리가 여기 씨눈에서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서 반대편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신기하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밀, 얘는 보리. 참 신기하죠. 밀은 한쪽 방향에서 다 나옵니다. 방향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씨눈이 있으면 여기서 새싹이 나오고 바로 밑에서 뿌리가 나오는데요. 물론 뭐 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아주 특이하게 이 반대편에서 뿌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혹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그래? 여기서 새싹이 나오는데 이 반대편에서 뿌리가 나온다고? 정말이야?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 농업 관련 공무원 시험 칠 때 이 문제가 꼭 나왔어요.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해부를 해보면요, 씨눈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종자의 구성 성분을 보면 여기에 이제 씨눈이라고 하죠. 이제 배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어려운 한자어로 배라 그러고, 이쪽 부분 있죠. 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쪽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배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의 역할, 배유의 역할은 뭐냐면 뭐 아주 간단해요. 배의 역할은 여기에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너는 커서 싹이 되거라, 너는 커서 뿌리가 되거라, 너는 커서 줄기가 되거라, 너는 커서 알곡이 되거라. 여기에 유전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배가 거의 뭐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럼 배유의 역할은 뭐냐면 이 배에게 영양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배는 배유의 영양분을 먹고
크게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뿌리가 나와서 사름을 해서 뿌리가 자생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때까지 이 배유가 배에게 영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배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새싹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배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와야 이렇게 정상이죠. 그런데 보리는 왜 그래? 보리는 왜 여기서 배유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에 씨눈이 있으면 여기서 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는데 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씨눈에서 모든 게 나오는데 단 방향이 이 반대 방향이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식물이 이렇게 왜 반대 방향에서 뿌리가 나오죠? 저는 이거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밀처럼 여기 이 한쪽 방향에서 다 나오면 좀 더 효율적일 텐데 굳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서 뿌리가 나오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시험 칠 때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도대체 밀이 한쪽 방향에서 나오는지 보리가 한쪽 방향에서 나오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알지만 시험장에 가서 막 시험을 치다 보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외우는 방법이 밀 한자죠, 벼 한자죠. 그러니까 한 방향에서 나온다. 보리는 뭐죠? 보리 두 자죠. 그러니까 두 방향에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과거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초딩스러운 문제라고나 할까요? 아마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작물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밀, 보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가요. 보통 우리 뭐 식물이나 작물들을 보면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요 세 절기만 들어가는데, 밀과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서 여름에 수확을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 밀이 아주 건강식품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영양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건강식품이면은 틀림이 없다. 또 건강식품 하니까 또 인삼이 생각나네요. 인삼도 보세요. 인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예를 들어서 6년근이면 6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은 정말 신이 내린 가장 위대한 건강식품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번만 들어가도 건강식품인데요. 한 사이클만 지나도 건강식품인데, 인삼은 무려 뭐 5사이클, 6사이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가니까 아주 건강식품이죠. 또 밀의 잎을 보면요, 아주 가늘어요. 가늘고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모양만 봐도 추위에 아주 강하게 생겼죠. 근데 반면에 보리의 잎을 보면 이 폭이 조금 넓어요. 넓고 좀 짧거든요. 그래서 밀이 보리보다는 그 추위에 견디는 힘, 내한성이라고 하는데, 내한성이 조금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